그녀를 만나기 위해 템즈강 남쪽 연안에 위치한 그리니치를 찾았는데요. 사람들은 그리니치라고 하면 천문대만으로 알고 있지만 이 영국 역사에서는 그것과 별도로 다른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진 땅입니다. 이곳이 지금은 여러 개의 건물이 들어서 있지만 요거는 이제 근대 이후에 새롭게 지어진 것들이고요. 중세에는 튜더 왕조의 궁전이 있었던 터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참 잘 알려져 있는 엘리자베스 1세, 영국을 강대국으로 만드는데 가장 크게 공헌한 그 위대한 지도자가 이곳에서 태어났죠. 보통 엘리자베스 1세 하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한 영광의 여왕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전제적인 그러면서 아들을 간절히 원하는 아버지와 그 아버지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한 죄로 결국은 목숨을 내놔야 했던 어머니, 그리고 평생토록 그녀를 미워했던 이복 언니, 그 틈바구니 속에서 결국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쳐야 했던 그게 바로 엘리자베스 1세거든요. 그러나 그녀는 여왕이 됐을 때 정말로 다른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고통스러웠을 텐데도 자기의 적들을 용서하고 국민들을 화합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전쟁을 마다하지 않는 용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 영국을 정말로 세계의 강대국으로 가는 초석을 쌓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200년 후에 영국은 세계를 움직이는 대영 제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19세기 후반에 이 세계의 시간대를 정하는 회의가 열렸을 때 결국은 본초 좌우선이 이 그리니치를 지나게 되거든요. 세계의 시간을 움직이는 그 중심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엘리자베스 1세의 탄생지, 그것이 이렇게 한 곳에서 교집합을 이룬다는 게 굉장히 저는 성뜻할 정도로 좋아요. 그래서 전율을 느끼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여왕이 태어난 곳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구천문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 보이는 이 표지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이 지금 본초 좌우선, 시간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바로 그 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두 개의 시간대 중앙에 서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제 그리니치가 0000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니치가 중심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 서울도 있네요. 세계의 기준인 그리니치의 본초 좌우선, 지금 그 시간위를 걷고 있습니다. 템즈강 연안에 자리 잡은 그리니치. 유람선을 타는 것은 런던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이죠. 유람선을 타고 템즈강을 따라 흐르다 보면 대영 제국의 역사와 유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있네요. 이 타워 브릿지. 저 멀리 런던 최고의 명물 중 하나인 타워 브릿지가 나타났습니다. 1894년 총 길이 85m로 완성된 이 다리는 빅토리아 시대의 건축을 대표합니다. 대형 선박이 지나갈 때마다 다리 가운데가 열리도록 만들어졌는데 그 모습이 오늘날에도 장관입니다. 템즈강 연안에 마치 동화 속 성같이 세워져 있는 런던타.
이 탑에서 영국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이 펼쳐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헨리 8세와 그의 두 번째 부인인 앤블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국 역사에서뿐 아니라 헨리 8세와 앤블린의 이야기는 그 뉴욕타임스가 지난 밀레니엄을 이제 기념하면서 2000년에 정한 지난 1000년간 최고의 섹스 스캔들이다. 그 둘의 사랑이 영국의 종교를 바꾸고 그 둘 사이에서 난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바꿨다라고 얘기하니까 정말로 대단한 스토리의 현장이죠, 이것이. The winter may pass and the spring disappear and the spring disappear. 이 런던탑은 원래 중세 초반기에 이 요새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왕실의 궁전으로도 사용이 됐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악명 높은 감옥으로서도 사용됐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트레이터스 게이트, 우리말로 하면은 반역자의 문이라고 해서요. 이 대부분의 죄수들이 이 문을 통해서 이 감옥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헨리 8세의 부인이었던 앤블린도 바로 이 문을 통해서 런던탑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역자의 문은 한 번 들어서면 다시는 살아서 나갈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문이죠. 앤블린 또한 그 운명을 거스를 수는 없었는데요. 이곳이 바로 앤블린이 처형됐던 곳입니다. 이 헨리 8세와의 역사를 바꾼 그 열정적인 사랑이 비극으로 끝났던 바로 그 장소죠. 앤블린은 이곳 탑에 감금된 지 2주 만에 처형됩니다. 앤블린과 결혼을 하기 위해 나라의 종교까지 바꾼 헨리 8세지만 그녀가 아들이 아닌 딸을 낳자 그녀를 간통죄로 몰아 런던탑에 가두었던 거죠. 그토록 강렬했던 헨리 8세와 앤블린의 사랑도 결국 3년 남짓한 결혼 생활로 종지부를 찍으면서 천일의 스캔들로 남게 되는데요. 하지만 앤블린이 자신의 죽음으로 지킨 딸 엘리자베스는 그녀의 소망대로 왕위에 올라 영국의 황금시대를 연 여왕이 됩니다. 또 하나의 역사의 아이러니죠. 이제 저는 튜더 왕조의 이야기를 따라 히버성과 파운틴 수도원을 찾아 떠납니다. 런던 남부의 히버성은 그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히버 캐슬이라고 앤블린과 헨리 8세가 사랑을 나눴던 그런 곳입니다. 헨리 8세의 두 번째 부인이자 엘리자베스 여왕의 어머니인 앤블린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입니다. 이 성이 중세에 지어진 성인데 규모는 작지만 갖춰야 될 건 다 갖추고 있네요. 이렇게 해자도 있고 성문에 내려오는 방어벽 같은 것도 있고요.
원래는 13세기의 성체였던 곳을 15세기에 당시 지역의 유지였던 불린 가문이 저택으로 개조해 살았습니다. 야, 이게 바깥 양식은 완전히 중세 초창기인데 지금 안에 뜰 안쪽으로 들어와 보니까 이 튜더 양식 쪽으로 완전히 보수가 돼 있는데요. 역시나 블랙 앤 화이트를 강조한 튜더 양식 특유의 목재 프레임이 멋스러움을 자아냅니다. 이게 바깥에서는 못 느꼈던 그런 정말 아늑하고 화려하고 그러면서 아주 정교함이 느껴지는데요. 역시 바깥은 옛날 성체의 모습이지만 안쪽은 왕이 머물렀던 것답게 개조가 싹 돼 있네요. 그 한편에 세계의 스캔들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헨리 8세죠. 우리에겐 6번의 결혼으로 유명하지만 그는 사실 튜더 왕조의 두 번째 왕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절대왕정을 확립한 강력한 군주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여주인이었던 앤 볼린. 독특한 매력과 세련된 매너로 궁정의 스타였던 앤 볼린은 헨리 8세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집 곳곳엔 헨리 8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야, 이 말로만 듣던 이 특수 잠금 장치가 여기 있네요. 이건 지금 헨리 8세가 사실 암살의 위협을 걱정을 해서 본인이 이동할 때마다 가지고 다녔던 특수한 장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왕실의 문장과 이 튜더 왕조의 장미가 딱 새겨져 있어서 헨리 8세가 전용으로 썼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여기 달려있다는 거는 그만큼 헨리 8세가 이곳을 자주 방문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견고한 헨리 8세의 사랑으로 앤 볼린은 그의 두 번째 부인이 됩니다. 지금 이 방은 앤 볼린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방이거든요. 그녀가 소장했던 성경 2권이 있습니다. 앤 볼린과 헨리 8세 두 사람의 사랑이 종교개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영국의 종교개혁을 가지고 온 장본인입니다. 원래 헨리 8세는 그 아라곤의 캐서린과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들을 낳지 못한 부인에 대한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앤 볼린을 만나면서 사랑에 빠지고 그녀를 통해서 후계자를 얻겠다는 욕심 때문에 이혼을 추진하고 새롭게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교황이 이혼을 허락해주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반드시 앤 볼린과 결혼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헨리 8세의 결심이 영국의 종교를 카톨릭에서 국교회로 바꾸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그 당시 왕들의 초상화가 쭉 걸려 있는데요. 여기 헨리 8세와 앤 볼린의 딸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도 있네요. 굉장히 화려한데요. 그리고 위엄도 느껴지고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헨리 8세와 앤 볼린, 이들 사랑의 결실이죠. 앤 볼린의 영광과 사랑이 머무는 히버성. 이곳에서 시작된 세기의 로맨스.